자, 이어서 친한계 후보죠. 국민의힘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현재 저 최고위원 이 경선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건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을 예. 처음부터 하시는데 예. 어쨌든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지금 거친 요구잖아요. 요구가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당을 꼭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게 아마 최고위원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팀 예. 한동훈으로 저희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친한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언론에서 이제 친한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하냐 안 친하냐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깝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세력화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각자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의 리더가 돼서 당을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지. 예. 그러니까 친윤계처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하나로 딱 뭉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뭐 그런 집단으로 친한계라는 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저 후보님 표현대로 하면 친윤계처럼 모든 몇 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서 달려가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원희룡 밀어 그러니까 와 가서 밀고 야 이게 맞나 싶은데도 와 가서 밀잖아요. 근데 친한계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냥 각자가 야 진짜 당이 안 바뀌면 안 돼. 이번엔 꼭 바꿔야 돼. 안 네.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져. 이런 절박감에서 뭉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해 뭐 권력에 줄 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TV 토론 해서 저희 네. 최고위원 에서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의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무슨 지역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인사 추천을 하면 받아주기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야당 의원 되는 꼴인데 예. 그런 걸로 저희를 바라보면은 구태 정치의 시각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말고요. 최고위원 선거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대 반한동훈은 맞는 것 그건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예. 한동훈만이 지금 우리 당을 제대로 바꿀 수 있고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정 관계도 우리가 건전한 긴장 관계로 바꿔야 되고 또 민심이 원하는 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예.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최고위원들이 그 당대표 혼자 할 수 있어요? 지도부에서? 예. 최고위원들이 같이 이걸 협력해서 거기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나머지 세력들을 반한동훈 세력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 앞서 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네. 원희룡 후보 측의 뒤에 친윤계 의원들이 있고 돌격 앞으로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는 TV 토론에서는 그렇진 않았는데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좀 꽤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배후에 예. 친윤계 의원들 또 그 배후에는 친윤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누구 뭐 이렇게 관여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이 처음에 여사의 문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게 딱 그 시점에 그 1년도 더 된 예. 이제 6개월 전에 6개월, 나온 6개월. 일이죠. 예. 그 문자가 요 시점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그 문자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언론도 그런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각본회의에서 움직인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썼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거를 그냥 단순히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뭐 문자 이후에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검증, 뭐 네거티브, 뭐 표현은 어떻든지 간에 요게 이제 세 개잖아요. 사천,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문제, 사천 의혹, 그 다음에 이제 댓글팀 의혹. 요건데 이 중에서 댓글팀 의혹을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좀 가장 크게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성팀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막 던지다가 예.
야당에서 양문석 의원이 확 물어가지고 예. 계정 24개에서 6만 개 댓글 달았다. 보니까 뭐 패턴도 비슷하고 이거 완전 댓글팀이다. 이래서 이게 하나 얻어 걸린 거지. 예. 그 전에 사천이나 문자나 또 여러 가지 그 여론 조성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사실은 당내에서. 예. 그런데 야당에서 이걸 물은 거예요. 예. 세상에 자해행위도 이런 자해행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문자 문제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다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나왔던 MBS 조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은 야 원희룡 사람 잘못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지? 왜 그렇게 봤냐면 근거가 부족한 얘기를 가지고 매일 주장을 하고 악담을 하니까 예. 이거를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로 당원들이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좀 잠잠해질 만했는데 어쨌든 무소속인 현재 장해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예. 처음엔 댓글팀이라고 얘기했다. 그다음에 여론조성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양문석 의원이 이걸 야당에서 물었어요. 그러고 지금 그런 논리도 펴더라고요. 아니 그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특검 받으라고 한 예.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당신도 이거 댓글 의혹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까지 지금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그 질문을 했죠. 한동훈 그러니까요. 후보에게. 예. 이거는요 정말 우리끼리 정말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이 한동훈 후보는 팬덤이 있는 우리 당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팬덤이라는 게 사실은 부작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한테 두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있었던 부작용인데 한동훈 후보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아하.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까지 나타난 한동훈 후보의 팬덤 현상은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아요. 음. 그냥 좋아서 예. 너무 좋아서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고 예.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지금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예. 믿으세요?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 저요? 예. 뭐라고 답할까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걸 댓글 여러 가지 검사로서 여러 가지를 처벌하고 했던 사람인데 법무장관으로서 그런 걸 법적 위반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했다는 예. 게 상식적으로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의 얘기처럼 박정훈 후보도 그 팬덤들이 자발적으로 단 댓글이지 뭐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그 지금 예. 한동훈 후보 팬카페가 위드훈이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 지금 9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9만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댓글 달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이러고 계신 건데 예. 물론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 그런 팀이 있었다는 건데 야, 그건 뭐 전혀 저는 그런 불법을 알겠습니다. 저질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 제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원희룡 캠프, 후보 캠프,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인이 이렇게 이 얘기를 시국에 했거든요. 왜 나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럼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아니 그거는 뒷배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지만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에게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문자를 한번 던져봤잖아요. 예. 그 김 여사하고 나눈 문자를 예. 던졌는데 오히려 역풍만 불고 한동훈 지지세가 더 강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2탄을 준비해서 그걸 처음에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여론조성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요. 예. 처음에 댓글로 얘기했다가 아 댓글은 이건 범죄 행위니까 그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여론조성팀으로 말을 바꿨어요. 근데 야당에서 댓글이라는 얘기를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얘기를 한 거잖아요. 6만 개가 예.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를 던져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원희룡 후보나 또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추정의 문제는 예. 제가 추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처음에 여사 문자가 나온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맹폭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 댓글팀 논란이 나온 다음에 또 맹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결이 돼 있지 않고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착착 돌아갈 수가 있냐 예.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장해찬 전 최고는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걸 들고 등판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장해찬 최고 나오면 물어보세요. 그래요? 예. 장해찬 전 최고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장해찬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가깝고 잘 예. 압니다. 예. 아 그러시죠. 예, 예.
장혜찬 최고는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해서 나중에 터질 문제를 예방주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했어요. 예.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선거 국면에 얘기를 해놓고 그런 순수한 의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박정훈 후보의 추측이었습니다. 후보님, 네.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얼마 전부터 지난 이게 주말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김옥균 자 일단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예. 지난 주말부터 이제 여의도 주변에 또 일종의 찌라시에 돈 얘기인데 이 김옥균이 구한말에 갑신정변하고 3일 천하로 해서 일본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게 흔들어서 이번 10월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 그걸 빌미로 내쫓으면 된다. 요 프로젝트가 있다. 요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 돌았고 이철규 의원이 내가 한 거 이거 돌린 거 아닌데 특정 세력이 요거 만들어가지고 돌려놓고서는 나한테다 뒤집어 씌운다. 이런 식의 그 특정 세력이 누가 반발했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지금 예. 당원들이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예. 현장 가보면 너무 느껴지고요. 그게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60% 가까운 우리 당 지지층에서 60% 안팎의 그런 지지가 있고 저희가 65%를 목표로 지금 득표율을 정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윤심과 당심이 지금 전쟁하는 구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어허. 윤심도 변화를 원하는 당심을 저는 존중할 거라고 봐요. 예. 윤심이 결국에는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내의 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식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 그럼 중도나 지금 진보 세력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서 대통령 예. 지지율이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30% 미만인 것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대통령을 떠나버리면 대통령 누구하고 정치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지지 세력 갖고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면 예.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지금 이 오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예.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간신들이 이간질을 한 게 많아요. 내용 들여다보면. 누구요? 아니 어떤 누구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이 예. 용산에서 원하는 공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신이다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사천 의혹은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다른 간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공천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한 건데 용산은 용산 자체를 거부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만나서 전당대회 이후에 두 분이 풀면 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래 한번 하자 또 이렇게 네. 하면은 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 봐요. 워낙 품이 큰 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어가면 예. 당정 관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되면 당정관계 파탄났거든 이렇게. 아니 얘기하거든요.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너무 주문을 외워요 그분들이. 아니 그래서 파탄 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변화를 원하는 당심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냉정하게 좀 현실을 인식하고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젊은 차세대 주자들이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는데 예. 여태까지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젊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뭐 올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호흡을 또 맞춰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풀린다고 예. 가정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더 풀립니다. 더 풀려요? 예, 전 더 풀린다고 봐요. 예. 김건희 여사는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요? 정무적인 감각이 그래도 꽤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안 좋은 관계로 가는 게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요 김건희 여사 이 디올백 관련된 해명들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자의 진술도 있었고요.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참고로 동아일보 사설을 말씀드리면 7개월 지나서 이제서야 해명하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예, 뭐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취지는 아니시죠? 아유, 그건 그렇게 여부가 예. 있겠습니까? 이 디올백 예. 문제는요.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사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선에서 이 문제는 매듭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러고 이게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규를 벗어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 당선자 신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을 야당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어제 후보들의 예, 공통된 예. 의견이 있었잖아요. 여사가 사과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정훈 후보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예, 사과하고 본인의 이 문제는 입으로 해명- 법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좀 당시에 반환하라고 당일날 지시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먹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추후에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게 이제 사실 7개월 만에 지금 나온 해명인데 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식의 얘기가 공식 해명으로는 나왔지만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7개월 만에 나왔다고 공식 해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동아일보에서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예.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낭비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박정훈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9일에서 11일 그 내용은 당대표 후보 지지도 순위가 2등과 3등이 바뀌었다. 예. 그 언급에 관련된 여론조사는요. 지난 9일에서 11일 부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